서론 인트로 다 자르고 바로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오랜만에 디아블로4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2019년 11월 19일 날짜로 블리자드 공식 웹페이지에 디아블로4의 시스템 디자인 제1부라는 이름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디아블로4의 수석 시스템 디자이너인 데이비드 킴 씨께서 쓰신 글이고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디아블로4에 대한 커뮤니티의 반응과 피드백을 항상 주시하고 있고 이를 개발에 적극 반영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가장 많이 얘기가 되었던 몇 가지 주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한다 라는 거예요. 자, 그 주제를 정리하자면 5가지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덕큐TV입니다. 첫 번째로 아이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디아블로4 공개 이후 아이템 등급에 대한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향후 방향은 좀 더 다양하고 세밀한 옵션의 아이템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를 통해 틀에 박힌 최적화 빌드에 의해서 게임이 지루해지는 것을 막을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로써 각자 자신만의 스타일로 다양한 아이템 빌드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또한 고대 아이템이 상당히 애매한 포지션에 있다는 피드백에 따라 본인들도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이 부분도 새롭게 손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게 다 밸런스 문제인데 스타크래프트2의 밸런스 디자이너로서 악명이 높았던 데이비드 킴 형님의 아무쪼록 이 아이템에 관한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차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덕큐TV 구독해 놓으시면 보다 빠르게 두 번째로 자유 배치 모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은 어쩌면 오해에 대한 해명에 가까운데요. 이제 블리즈컨 시연 플레이 당시 스킬 슬롯이 고정되어 있었는데 일부 유저들이 이것 때문에 디아블로4의 스킬 슬롯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게 아닌가 의문을 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여튼 이건 별거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게임 후반의 성장 시스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항목을 블리자드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시면 개발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엔 상당히 불친절한 문장으로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디아블로3에서는 말렙을 찍은 이후 정복자 레벨이라는 게 있죠. 자, 이걸 디아블로4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참고로 디아블로3 발매 초창기에는 이 정복자 레벨이 없었던 거 다들 아시죠? 그러니까 처음엔 얘들이 그래도 만들어 놓은 콘텐츠가 있으니까 이게 그래도 제법 오래 갈 줄 알았던 거야. 근데 한국에서 디아블로 6시간 만에 바로 털려버렸죠. 그리고 이어서 금방 다 말렙 다 찍고 템파밍도 바로 끝나버렸어. 게임에서 더 할 게 없는 거야. 이게 개발자 입장에선 아주 엄청난 문제거든요. 콘텐츠가 고갈이 났다는 거니까. 자, 그래서 그 뒤로 도입된 게 난이도 추가, 시즌제 도입, 말렙 확장, 그리고 정복자 레벨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디아블로3에서는 명목상 만렙은 존재해도 사실상 실질적인 만렙은 없는 거나 다름없는 게임이 되었죠. 여튼 결론적으로 이러한 말렙 시스템을 디아블로4에서는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개발자들의 고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단 아직까지는 그 어떤 것도 확실하게 결정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사담을 하나 더 하자면 전 게임을 개발할 때 UX, 곧 유저 경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우린 익숙함에 익숙하다는 거죠. 스마트폰 OS, 카카오톡 잘 사용하다가 UI만 살짝 바뀌어도 바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게 우리들입니다. 디아블로3의 정복자 레벨 시스템, 그리고 아이템 파밍 요소, 지루하긴 해도 우리에겐 익숙합니다. 그리고 그 스타일을 우린 디아블로 스타일이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디아블로4의 주 유저층을 생각하자면 새로운 유저의 유입보다는 기존 디아 팬들의 복귀가 아마 절대적인 요소로서 작용하지 않을까 저 한낱 방구석 개발자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괜히 색다른 걸 시도했다? 이건 엄청난 도박이죠. 또 기존의 시스템이 그렇게 큰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시스템도 아니고요. 게다가 시스템 책임자가 데이비드 킴 형님이기 때문에. 자, 네 번째는 캐릭터 성장 요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방금 얘기했던 말렙에 대한 이야기와 상당히 다 있는 부분인데, 캐릭터가 강해지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소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우선 디아블로3의 경우 이미 사실상 레벨 자체보다도 아이템 파밍, 그것도 세트 아이템을 모으는 게 주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디아블로4에서는 이제 이렇게 지나치게 편향된 시스템을 조금 조정을 해볼까 한다는 건데, 글쎄요, 여기 글 써놓은 걸 보시면 막 그렇게 특별히 대단치도 않은 내용을 막 색다른 내용인 것 마냥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릭터가 강해지는데 영향을 주는 요소에는 레벨 요소, 스킬 요소, 특성 요소, 그리고 아이템 요소가 있다는 건데, 아니 이건 당연한 거고 원래 시스템이 애초에 그렇잖아요. 아무쪼록 그냥 자기들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걸 아마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 열쇠 던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냥 여기서도 열쇠 던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데, 뭐 여러 사람들이 이게 기존의 대균열이랑 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 이런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 디아블로4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게 마비노기의 던전 통행증 같은 거라고요. 자, 마비노기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트리스트럼 대성당 상금 열쇠라는 걸 들고 트리스트럼 대성당에 진입을 하면 그냥 대성당이 열리는 게 아니고 상금 난이도의 대성당 던전이 열린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대균열과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던전인지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막상 얘기하다 보니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그들이 디아블로4를 개발함에 있어서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열심히 살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여러분의 작은 의견들이 모여서 그게 배댓이 되고 그게 곧 여론이 되면 그것이 디아블로4 개발에 적극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댓글 많이 남겨달라는 겁니다. 아무쪼록 덕크TV 구독은 무료입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TDL과 함께 정의로운 하루 되세요.